안녕하세요. 4월 22일 금요일의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게임업계에 불고 있는 블록체인 열풍과 함께 인재를 향한 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부문의 구인 경쟁은 지난해부터 본격화됐는데요. 위메이드는 수년 전, 컴투스는 상반기에 본격적인 채용 활동을 시작했고, 뒤이어 3분기 전후로 P2E 게임의 시장성이 물망에 오르면서 블록체인 경력자를 찾기 위한 경쟁도 과열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블록체인 업계 주요 소식입니다. 코인원 플러스의 1분기 이용 고객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72% 증가한 76,86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코인원 플러스는 암호화폐 리워드 수익 창출 플랫폼으로 지난 2019년 국내 최초로 스테이킹을 선보였는데요. 코인원 플러스가 1분기 지급한 리워드의 금액은 약 19억 7천만 원으로 누적 리워드 금액은 약 802억 원에 이릅니다. 1분기 월 평균 이율이 가장 높았던 코인원 플러스 상품은 카르테시 데일리인데요. 이 상품의 참여자들은 매월 평균적으로 참여 금액의 5.92%가 리워드로 돌아갔습니다. 최근 투자들의 암호화폐 투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해지면서 단순 거래에만 집중됐던 투자의 니즈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자회사 퓨처위즈의 코인 리딩 업체 투자로 비난받았던 이 두나무가 인수 이전에 이 자회사의 투자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업계에서는 두나무와 자회사의 관계가 부각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2대 주주인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이 퓨처위즈를 창립했고 회사를 지배했던 만큼 논란이 됐던 트리거 투자 그리고 코인 리딩의 서비스 제공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인데요. 반면 두나무 측은 이 퓨처위즈가 두나무의 자회사가 된 건 2017년이고 트리거 지분을 매입했던 2015년 당시에도 트리거는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 자체가 없었다면서 논란이 됐던 코인 리딩의 서비스를 인지한 것은 최근이고 또 즉시 지분을 매각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없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두나무의 인수 시점과 관계없이 퓨처위즈의 트리거 지분 투자는 김 부회장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두나무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주식 리딩방에서 투자 컨설팅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투자금을 가로채는 사이트가 여전히 운영 중이라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돼도 이 범죄 혐의가 소명될 때까지 시간이 걸린 데다가 이 사이트의 접속 차단이 쉽지 않아서인데요. 금융감독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리 당국이 사실상 이 불법 사이트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범죄 위험성이 높은 사이트나 또 채팅방에 대한 원천 차단이 힘든 만큼 이용자들 스스로 예방이 필요해 보입니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NFT 시험 거래소 운영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최초로 이 NFT 거래소 개설 계획 소식을 발표한 데 반년 만에 다시 이런 소식을 전했는데요. 해당 플랫폼이 향후 오픈시와 같은 기존 시장의 업체들과 교차점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 NFT 거래가 오늘날 이 블록체인 상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거래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많은 제작자들과 얘기했고 또 NFT 시장이 단순 상품을 사고 파는 것을 넘어서 공동체적인 측면이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는데요. 이 코인베이스는 NFT 거래소 설립을 통해서 그동안 기업의 운영 측면에 있어서 약점 중에 하나로 꼽았던 이 불안정한 수입 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IMF의 경고가 나오자마자 러시아에 본사를 둔 비트코인 채굴 업체를 즉각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재무부의 해외 자산 통제국은 러시아 모스크바 소재의 비트코인 채굴 업체 비트리버를 경제 제재 명단에 올렸는데요. 최근 비트코인 채굴 성주로 부상한 미국이 이렇게 암호화폐 채굴 업체를 제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제재는 암호화폐 업계를 규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조치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비트코인 채굴로 얻은 암호화폐를 경제 제재를 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인데요. 실제로 비트리버를 제재하기 하루 전 IMF는 러시아가 경제 제재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채택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외화 조달을 위해 대북 제재의 약한 고리였던 암호화폐 수입에 더 의존하고 있다며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에릭 펜넌포크는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대량 파괴 무기 개발에 필요한 만큼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에 점점 더 기대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는 최근 발생한 이 엑시 인피니티 해킹 배후로 북한의 라자루스가 있었다는 보도를 언급하면서 2017년부터 북한이 제재 회피를 위해서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에 더욱더 의존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현재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에는 북한의 사이버 활동과 또 암호화폐에 대한 명문화된 제재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록체인 투데이 코너 속의 코너, 코인을 무는 이야기 코코모 시간입니다. 안녕, 코인을 묻는 이야기 코코모 코인형이야. 안녕, 난 코인 누나. 최근 북한은 새로운 자산 확보 방식으로 가상화폐를 해킹하고 있다는 소문 들어봤지? 맞아. 북한 라자루스가 엑시인피니티 공격했잖아. 맞아. 그런데 단독적으로 관련 자금을 세탁하기에는 한계가 있어가지고 자금 세탁원과 동조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 북한 해커의 자금 세탁원이 인스타 유명 인플루언서였다는 소문이 있어. 진짜? 대박. 때론 지난 2021년 2월 19일 미국 법무부가 한 나이지리아인을 북한의 돈 세탁 협조 혐의로 기소하면서 이번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어. 북한과 나이지리아라. 참 신기한 조합이네. 정찰 청구 소속이자 라자루스 일당의 전창엽, 김일, 박진영 이 3인방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무려 13억 달러에 달하는 외화와 가상화폐를 훔치려고 했는데 당시 이들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기소된 나이지리아인이 유명 인플루언서였다는 게 밝혀졌어. 에? 유명 인플루언서 누구? 혹시 내가 아는 사람인가? 그의 이름은 라몬 올로룬와 아바스로 불리는 부동산 개발업자로 인스타그램에서는 허시퍼피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의 인스타 계정을 보면 고급 승용차, 정용기 탑승 사진과 명품 사진들로 도배되어 있고 현재 팔로워 수가 무려 2,700만 명을 소유하고 있어. 진짜 많다. 인생이 완전 그 플렉스 그 자체네. 이처럼 북한 해커의 돈 세탁 혐의로 기소된 아바스는 지난 2020년 7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미국으로 인도됐는데 법무부는 7월 성명을 통해 그와 공조인 한 명이 외국 금융기관으로 1,470만 달러의 자금을 해킹했던 날짜와 금액이 2019년 2월 몰타 발레타 은행에 대한 공격 날짜와 일치한다고 강조했어. 오, 날짜와 금액이 똑같다. 이거 완전 빼박이네. 또 이에 그치지 않고 아바스는 미국 로펌 법률 대리인을 속여서 92만 3천 달러를 훔친 조직에 가담하고 영국 프리미어리그 한 축구팀으로부터도 1억 2,500만 달러를 훔치기 위해 음모를 꾸민 혐의도 받았어. 이야, 완전 이 허시퍼피 진짜 찐 사기꾼이네. 알고 보니까 뭐 직업도 거짓말 아니야? 어우, 매우 좋은 지적이야. 사실 그가 잡히기 8개월 전까지 아바스의 직업은 웃지마 억만장자 구찌 마스터였어. 아 뭐야? 아니 억만장자는 괜찮은데 뭐 귀에 구찌 마스터는 왜 붙이는 거야? 그럼 나는 뭐 샤넬 마스터? 참나. 결국 아바스는 지난 2020년 6월에 본인이 거주했던 두바이에서 체포되었고 미 법원은 그가 2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어. 또한 허시퍼피의 인스타 계정은 아직 존재하고
스냅챗은 그의 계정을 삭제했대. 그래, 꼬리가 너무 길었어. 근데 여기서 큰 문제가 하나 있어. 잡혔으면 끝난 거 아니야? 사실 나이지리아의 젊은이, 즉 야후 보이들이 허쉬퍼피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야. 그렇겠네. 야후 보이한테는 이 허쉬퍼피는 뭐 스승과도 다름없으니까. 만약 허쉬퍼피 같은 사람들이 늘어나면 큰일이 나겠지? 오늘 준비한 코크문은 여기서 끝이야. 과연 북한은 억만장자 구찌 마스터 허쉬퍼피 말고도 얼마나 많은 자금 세탁원을 보유 중일까? 비트코인은 ETF 출시 소식 영향으로 계속해서 상승과 하락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ETF가 출시되면 투자 접근성이 높아져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상승 영향이 큰데요. 일각에서는 현재 비트코인의 상승 요인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이 자세한 암호화폐 회장의 분위기는 정오의 블록체인 투데이 플러스 통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소통의 시간에도 함께 할게요. 안녕.